안녕하세요. 김은영입니다. 먼저 송사를 하기 전에 제가 송사를 하게 된 경위를 짧게나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선생님께서 오랜만에 이제 만나셔서 이제 퇴임 강연이 있는데 졸업생을 대신해서 송사를 해주면 어떠냐고 제안을 하셔서 제가 부족하지만 맡기신다면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왜 저를 선택하셨느냐고 여쭤보니까 선생님이 이제 좀 어묵거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디에 소속이 되지 않고 또 한가해 보여서 맡겼다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제가 곰곰이 아무래도 평일 낮에 하는 거니까 어디 이제 회사 다니고 아니면 어디 강의하는 사람들보다는 저를 좋게 봐주셨구나라고 생각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소설가 조성기, 목회를 하는 조누가가 아닌 숭실대학교 문해창작학과의 교수님으로 만난 조성기 선생님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 개인적인 성향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그다지 사교적인 사람이 못 됩니다. 특히나 학연, 지연, 혈연 등으로 시작한 관계를 그다지 선호하는 편도 아닙니다. 이러한 제 성향이 자랑할 만한 것은 못 되지만 제가 이러한 면을 가지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어떤 인연이든 인연을 지으면 그 대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방어적이고 고립적인 제 인간관계에 조성기 선생님은 이례적으로 이어져 온 몇 안 되는 소중한 인연입니다. 저는 2002년도 숭실대에 문해창작학과 입학해 선생님을 알게 되었고 그 뒤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10여 년 동안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보통 대학이나 문단에서 말하는 선생과 제자 사이와는 조금 다릅니다. 한쪽이 어느 한쪽에게 일방적으로 학습을 받는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감히 말하건대 선생님은 학생에게 강의하려고 하기보다는 학생과 대화하려고 하는 선생님이셨습니다. 저에게도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교수가 아니라 수평적이고 독립적인 작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수평적인 대화와 관계, 그것이 제가 선생님을 만나면 느끼는 좋은 감정들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그것이 편협하고 비좁은 제가 선생님과의 만남을 성실히 이어온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어떤 책의 서문을 읽다 무척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교수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학계에서 명망 높던 한 교수가 죽자 그와 반대쪽의 주장을 펴던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사람이 죽었으니 그가 펴던 학계의 주장도 사라질 것이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던 또 다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다. 그 사람이 죽어도 그가 남긴 수백, 수천의 제자들이 있다. 그 제자들이 선생이 죽어도 죽은 선생의 이론을 펼칠 것이고 제자의 제자들이 그 주장을 이어갈 것이다. 저는 이 구절을 읽고 몹시 놀랐습니다.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그가 떠나서 다행이라고 하는 것도 놀랐거니와 그가 죽어도 죽지 않는 그의 주장이란 말에 또 한 번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오늘 퇴임 강연을 하시는 조성기 선생님은 타인에게 논쟁을 불러일으킬 만한 어떤 이론이나 주장을 학생들에게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선생님이 수업하신 소설론을 들은 학생이라면 르네 지라르의 욕망의 삼각형을 기억하고 있겠지만 말이죠. 선생님은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 가능한 욕망의 삼각형을 저희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또 프로이트의 제자였던 구스타프 융이 선생이었던 프로이트를 배반해 프로이트가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그 때를 수업 시간에 실감나게 연기해 주시고요. 그렇게 선생님은 언제나 선생을 뛰어넘는 제자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또 대학원에서는 성경이란 인류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어떻게 편집되고 전수되어 왔는지를 공부하며 성경이 가진 권위를 되돌아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선생님의 주장은 어떠한 주장을 의심하고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소설론과 창작 시간에서도 선생님은 어떤 것도 저희들에게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학생의 작품을 칭찬하는 것마저 상대를 내가 평가하겠다는 자만심과 권위가 밑바탕되는 일이기에 선생님께서는 칭찬의 때와 수위도 조심스럽게 살피셨습니다. 교수뿐 아니라 목회자로서도 십자가 없는 교회를 만들고 한국교회의 천편일률적인 11조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치셔도 다만 조용하고 꾸준하게 그 주장을 실천하실 뿐 자기의 생각으로 남을 억압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억압하지 않은 선생님, 그것이 제가 조성기 선생님을 기억하는 가장 소중한 모습입니다. 학생 때 보았던 선생님을 떠올려 보면 답사 때 참얼미를 하는 학생의 정수리에 수지침을 꽂으시던 모습과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중부양을 시도하시던 유머러스한 모습이 떠올라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졸업생 분들이 오셨는데 아마도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좌절하고 고민하는 학생과 이야기할 땐 늘 자신의 성공담보다 실패담을 통해 학생에게 기운을 북돋우려 노력하셨고, 그래서 저처럼 마음을 여는데 인색한 사람에게도 각종 교양과 지혜로 제 꼬인 마음을 긍정적으로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때를 떠올려 보면 1년에 2번씩 봄과 가을에 떠나는 문학 답사 때의 선생님은 참 팔색조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방에선 학생들과 동그랗게 모여 앉아 신앙 강증을 하며 학생들의 눈물을 쏙 빼놓게 하시고, 또 어느 방에서는 러시아의 소설가 도스토옙스키의 찌질함과 그 문학성에 대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시며 열변을 토하셨습니다. 그러다 또 어떤 곳에 들어가면 선생님은 어느새 개그 프로에 나오는 유행어를 하시며 학생들과 격이 없이 어울려 주셨습니다. 선생님은 상대를 자신에게 맞추기를 요구하기보다 상대에게 자신을 맞추려고 배려하셨습니다. 지금에 와서 새삼 선생님의 그 마음 씀씀이가 감사하고 또 그 시절이 그립게 느껴집니다. 어느덧 6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선생님이 문해창작학과 교수를 퇴임하시는 날이 왔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20살 신입생에서 30이 훌쩍 넘은 졸업생이 되었고, 선생님은 10여 년 동안 이어온 교수라는 직함을 아름답게 내려놓는 순간이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우리 시대의 소설가라는 작품에서 선생님은 등장인물의 입을 빌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설 창작을 지도하고 지도받는 것보다 더 웃기는 일도 없다. 그런데 선생님은 그 웃기는 일을 16년 동안 성공적으로 해오셨고 이제 마무리하는 순간에 이르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소중한 대학 시절을 웃음의 기억으로 남길 수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통도사 가는 길에서 선생님은 또 주인공의 입을 빌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판사나 변호사 혹은 목사가 되지 않고 작가가 된 것은 자유 때문이다. 언제든 훌쩍 떠나고 여행할 수 있는 자유가 내게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선생님, 이제 교수라는 긴 책임의 터널을 통과하셨으니 작가로서 주어지는 몸과 정신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길 기대합니다. 이 글을 준비하면서 선생님이 쓰신 책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그간 선생님께서 시도하신 작가로서의 실험에 다시 한번 소설을 배우는 학생의 마음이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기존 소설적 관념에 벗어나는 자신의 소설을 쓰려 시도하시고 최근까지도 선생님의 작품을 평하는 비평가들의 비평에 또 다른 메타 비평을 하시며 이른바 에세이즘적 소설이라는 선생님의 작법이 가진 타당성을 글로 설명하셨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다룬 우리는 아슬아슬하게 살아간다라는 소설에서는 유체 이탈을 해서라도 배에 갇힌 학생들을 구하고 싶은 주인공의 절절한 마음이 와 닿았습니다. 머리로는 부지런함과 성실함의 작가적 자세를, 가슴으로는 삶의 본연의 고통을 드러내는 용기와 인간적 슬픔을 선생님의 소설을 통해 또 한 번 느꼈습니다. 돌이켜보면 별것 아닌 말을 거세게 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선생님의 소설과 강의는 크고
크고 무서운 내용을 별거 아닌 듯한 형식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말로써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글과 삶의 태도로서 학생들에게 간접적으로 일러주고 또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선생님이 보여주신 그 삶의 양식과 소설의 양식을 오랫동안 간직하겠습니다. 오리엔탈리즘으로 알려진 비교 문학자 에드워드 사이드는 말년의 양식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년이란 생물학적 나이의 예술가들의 작품은 완숙함과 평화, 화해와 전체성이 아니라 불연속과 파열로 찢겨져 나가 있다. 말년에 베토벤이 그러했고 장준해, 글렌 골드, 신베르크 등의 많은 예술가들이 시간적 한계에 처한 자신을 예술적 형식으로 드러냈습니다. 퇴임을 앞둔 선생님 또한 지금껏 그러하셨듯이 진리와 욕망의 모순을 해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어 소설가 조성기만의 말년의 양식을 꽃피우시리라 기대합니다. 선생님이라면 삶의 양식과 소설의 양식 양쪽 모두 현명하고 아름답게 잘 가꾸어 나가시리라 믿습니다. 말년이란 말이 어색할 정도로 언제나 청년의 감수성과 페이스북, 아이폰을 넘나드는 최첨단 기술력을 갖추신 선생님. 선생님은 선생님이라 부를 수 있어 영광입니다. 또 언제나 그렇듯 친구이자 동료 작가로서 또한 고통스러우면서도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이 생을 끝내 통도할 수 없어 다만 통도의 길로 향하는 여행자로 동행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과 함께한 학생들을 대신해 선생님의 16년 동안의 노고를 진심으로 기립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오늘의 이 순간이 선생님과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에게 소설보다 더욱 소설 같은 한 페이지로 남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